담보대출이 사실상 안 되고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떤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금리가 정말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금리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윤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자, 이제 개별 질문 하나씩 돌아가도록 할 텐데요. 최근 시장 동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지역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막 큰 폭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15억 초과 대출 허용, 그다음에 규제 지역 해제, 이런 부분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시장의 규제 완화, 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되면 혹시 지금 중개업 하시는 데 있어서 제일 빨리 느끼시잖아요. 어떠한 변화들이 현재 있는지 그거 먼저 여쭤보고 싶거든요. 우리 강건호 아 대표님부터. 네. 네. 일단 저희는 그 이제 재개발 구역이고 그래서 그 특징상 아파트 자체가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그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아파트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에서는 대부분 어쨌든 그 대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음. 그런데 그 워낙 뭐 가격 자체가 좀 고가인 지역이다 보니까 LTV 50% 까지 확대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 현재 시장 분위기나 이런 뭐 금리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큰 영향을 주지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음. 자, 우리 윤 대표님은 어때요? 이거 규제 지역 해제 관련된 부분이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죠, 거기는? 네. 이런 규제들은 특별히 영향이 없고 또 DTI 같은 것들은 조금 퍼센테이지가 올라갔거든요. 네. 올라갔지만 DSR 규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대출 부분에서 많이 나오지가 않고 또한 금리 부분이 움직여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한 그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해 보면 규제 지역 해제, 15억 초과 대출에 대한 부분이 실제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요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 분 다 동시에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인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담보대출이 사실상 안 되고 그리고 금리가 높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대출과 관련된 부동산 거래 시장은 어떤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그다음에 금리가 정말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인 건지 그리고 금리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거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윤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금리가 계속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전세 대출도 있고 또 주택 담보 대출도 있는데 매매도 사실 안 되고 있고 또 전세도 사실 찾는 사람이 없어요. 또한 월세도 그렇다고 활발하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전세 시장 부분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경험을 한 건데 음 대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출을 80%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80%가 안 된다 그러면 그분이 이제 버팀목 대출을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버팀목 대출은 대출이 약 2% 후반대라고 하는데 그 대출이 안 되면 이제 일반 전세자금 대출로 돌아가면 대출 이율이 5%에서 왔다 갔다 5%에서 6% 요런 사이로 넘어가면 본인은 전세를 살지 않겠다. 그러니 계약서에다가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이 무효로 되는 그런 조건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그런 조건을 계약서에다 써본 것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보통은 그 대출이 안 되면 일반 대출로 전환해서 하니까 "대출만 알아보고 진행합시다." 이런 어떤 의견들을 모아 가지고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단호하시더라고요. 일반 대출로 전환이 되면 금리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 싼 데로 찾아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이걸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전세 계약서 자체에도 그런 문구를 넣어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을 체험을 한 거죠. 예, 그래서 금리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 같고, 그다음 담보 대출에 있어서는 아예 뭐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게 예전 같으면 우리가 느끼는 2%, 3%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금리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10년 전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5%, 6%대가 자연스럽게 받아졌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 한 7년 정도 그 2%대, 3%대 요런 금리로 오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일단 부동산 중개업 몇 년 하셨다고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네. 횟수로 지금 18년째 하고 18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런. 네, 처음이었습니다. 네. 일단은 예전에는 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네. 더 중요한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대출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자가 몇 프로냐에 그렇죠. 따라서도 계약의 성사율이 달라지는, 네. 네, 이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충분히 이해는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강건호 대표님은 어때요? 이 금리에 대한 부분. 네. 제 생각도 윤 대표님과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이제 있는데, 일단 지역 특성이 저희는 이제 전세가 자체가 워낙에 낮아요. 매매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 대출에 대한 그 이자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 어쨌든 그 최근 그 임대차 시장은 당연히 이제 월세 계약 위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조금 그 재밌는 현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남 3구역이 최근에 이제 거래가 몇 건 이루어졌는데, 그 대부분 물건들의 이제 매매가 자체가 작은 소형 물건이고, 그리고 이런 물건들이 지금 매수인이 요구하는 조건이 예전하고 조금 약간 좀 틀린 게,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대출을 먼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맞추는데, 최근에는 매도인 대출대로 자기가 알아보고, 이왕이면 근데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면서 매도인한테 뭐 전세를 얼마 정도 안아달라든지, 아니면 매도인한테 근저당을 안아달라든지, 그 이유가 3구역이 이제 이주비 지구 시점이 내년 말 정도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변화가 좀 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그 매도인이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차피 지금 파시는 분들은 좀 급한 분들이니까 그런 조건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좀 특이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일단 대출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율 조건에 대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군요. 오, 네, 애초에 대출이 많이 안 됐으니까. 네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대출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들을 뭐 기자들이 많이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사실 뭐 부동산 거래함에 있어서 대출 이자율 뭐 1, 2%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 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부담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즘 너무 공포성 기사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 대출이 이루어지는 비율하고 이자율하고 기사에 나오는 이자율은, 기사는 뭐 거의 뭐 8%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실제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괴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사를 너무 좀 공포적으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심리를 위축하게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멀리하게 되는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